오늘은 롤스가 보는 인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멘트를 빼먹었다, 그쵸? 사탐은 암기가 아니라 이해 과목입니다. 롤스가 보는 인간, 이게 그 대한민국 최고의 그 이모 강사, 대강사죠. 그분의 이제 5개념 논란이 가장 많은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좀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해야 되는 게, 뭐 그분 강의가 아주 나쁜 강의는 아닌데, 제가 이제 그냥 나 혼자 이제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그분 강의의 있던 단점은, 워낙에 이제 유명 강사, 그 대한민국 최고 인간 강사다 보니까 본인이 실수한 거를 잘 인정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인정을 해서 학생들한테 혼란을 좀 최소화시키는 게, 나는 또 그 멋있는 강사의 조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문제는 그분은 워낙에 이제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그 실수를 인정하기가 좀 쉽지 않은 거죠. 왜? 실수를 인정했을 때 그 밑에 있는 강사들이 너무 많이 물어 뜯을까 봐. 그런데 그런 거 그 걱정하지 말고, 본인들 수업을 듣는 그 학생들이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시험에 임해서 틀리는 거를 최소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좋은 대학에 가는 것들, 좀 그런 것들을 좀 먼저 생각했으면 어떨까. 일단 롤스가 보는 인간은 원초적 입장에서의 인간과 정의로운 사회에서 인간, 요게 나오는데, 그 5개념 논쟁이 가장 많은 게 바로 요 원초적 입장에서의 인간이죠. 원초적 입장이라고 하는 게 무지의 배의 상태 얘기하는 건데, 통상적으로 이제 무지의 배의 상태에서 인간이 합리적이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우연적인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서 자신의 타고난 재능이라든지 가정 배경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 사회의 가치, 뭐 자유나 평등이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그쵸, 여러분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원초적 인간은, 입장의 인간들은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기적이냐 아니냐, 이제 이게 그 우리가 이제 그 대형 강사, 그 인간 강사분의 이제 5개념 논쟁에 항상 있는 내용인데, 이기적이라고 그분이 뭐 어떤 그 얘기를 할 때 그 근거가 뭐냐면, 그 근거가 전혀 없는 건 아니야. 2012년인가 2010년인가 예전에 윤사 문제였어요. 생명 과목이 나오기도 전에 윤사 문제에서 그런 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 뭐가 나왔냐면, 시험에 롤스, 그리고 애덤 스미스, 그리고 홉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이게 수능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워낙에 오래된 문제라 이제 지금 수능인지 평가원인지 잘 이제 헷갈리는데, 내 기억으로는 평가원 문제였던 것 같아. 그때 이 세 사람, 삼스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라고 나왔냐면, 이기적이고 합리적이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합리적이다. 이게 맞는 표현으로 나왔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그분께서는 이제 이 표현을 근거로 해서 롤스가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본인의 설명은, 주장은 틀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틀린 겁니다. 이거는 당시 평가원에서 오류가 났던 거예요. 근데 평가원 자체에서 오류가 나왔는데, 이게 2012년만 하더라도 윤사나 이런 과목에서 롤스가 막 되게 자세하게 다뤄지지 않던 시기야. 자세하게 다뤄지지 않던 시기다 보니까 5개념이 나왔는데도 뭐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5개념 지적을 안 한 거고, 그냥 그게 넘어간 거죠. 그래서 넘어갔던 건데, 그걸 지금까지 계속 수업에 사용하시다 보니까 그런 식의 좀 오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제가 블로그에서도 몇 번 정도 글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 블로그에서 그 쓴 글로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뭐 이게 블로그 제 글에서 확인을 시켜 드린다는 게 아니라, 블로그에 제가 쓴 글에 보면 롤스 책의 그 표현을 그대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게 있으니까, 그걸 같이 한번 보면서 확인할게요. 여기 보면 이제 서광출판사, 서광사 출판 롤스의 사회종이론 35페이지라고 나왔죠. 이거 한번 여러분들 뭐 확인해서 보세요. 원초적 세계, 원초적 상황의 당사자란 합리적이고 상호 무관심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상호 무관심하다는 게 뭐 다른 사람의 이익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사자들이 이기주의자들, 즉, 이게 뭐야?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이기주의자들, 이른바 재산이나 특혜, 지배권 등 특정 종류의 관심만을 갖는 개인들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여기서 책에서 롤스라는 그 분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롤스라는 사상가 자체가 본인의 책에서 내가 얘기하는 그 합리주의적인 개인은 상호 무관심,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을 갖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오로지 뭐 재산이나 자신의 특혜 뭐 이런 것들에만 신경을 쓰는 이기주의자들은 아니다라고 지금 개인 그런 이기주의자들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당연히 뭐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 합리적이고 상호 무관심한 개인들이긴 하겠지만 이기적인 존재는 아니다. 예, 그래서 이건 예전에 나왔던 5개념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이기적이지는 않다. 알았죠? 예. 그런데 실제로 보면 여러분들 대부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이익보다는 오로지 자신에 대한 이익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정의는 실현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롤스가 하고 싶은 말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에 다닐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학원에 다니는 수강생이고 또 학원에 가면 여러분들이 수업하는 뭐가 있어? 여러분들이 이제 강사들이 있죠. 여러분들 혹시 학원에 수업 들으러 가면서 그 강사들의 이익 때문에 학원에 수업 들으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우리 선생님이 뭐 집을 사야 되는데 지금 전세로 사는데 큰 집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지 라고 해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없을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 건 다 누구의 이익 때문이야? 여러분들 스스로의 이익 때문이야. 한 문제라도 더 맞춰서 대학에 들어가야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찬가지로 강사분들이 수강료도 안 받고 여러분들을 가르치지는 않겠죠.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이유는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죠. 여러분들 열심히 가르치고 좋은 입시 결과가 나와서 그게 이제 주변에 알려지면 자신이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런데 수강생과 강사가 각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수강생도 좋은 대학에 가고 강사도 돈을 많이 버니까 서로에게 다 좋은 결과가 나오잖아. 즉 정의로운 사회는 뭐 이타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신의 이익에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생길 때 정의로운 사회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상호 무관심하고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점수 높이려고 학원에 가거나 돈을 벌려고 수업을 하는 강사들을 이기적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정의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잘 기억해서 이기적이지는 않다 또는 이기주의자는 아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정의로운 사회에서의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정의로운 사회에서 인간은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이익에 관심을 갖느냐 안 갖느냐? 다른 사람의 이익에 관심을 가져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할게요. 그 롤스의 차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런 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라면 사회적 불평등을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확하게 그 의미가 뭐냐면 사회적 불평등을 어떻게 인정을 하느냐? 그 불평등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면 불평등을 인정한다는 거야. 그럼 모두에게 이익이 되면 당연히 누구한테도 이익이 돼. 최소수혜자한테도 이익이 되겠죠. 그러면 그때 그 모두에게 이익이 될 때 최소수혜자한테 조금 더 큰 이익이 되는 것이 좀 더 정의로운 원칙이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들은 이게 솔직히 내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삼성이 그쵸 여러분들 세계 최고의 인류 기업이 되기를 바래요. 이걸 우리는 바란단 말이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쵸? 그럼 삼성이 세계 최대 뭐 애플을 능가하는 인류 기업이 되면 아마 그 삼성의 이제 그 누구야 이제 회장 이재용과 우리 같은 사람의 경제적 불평등은 더 커질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경제적 불평등이 더 커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삼성이 최고 인류 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그걸 바라냐? 삼성이 인류 기업이 되면 어떻게든 그게 대한민국 사람한테는 이익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러니까 모든 대한민국 사람에게 이익이 될 거라는 그런 어떤 믿음 때문에 삼성이 최고 인류 기업이 돼서 삼성의 기업 총수와 우리 같은 사람의 불평등이 커져도 괜찮다라고 보는 거야, 사람들은. 왜? 그걸로 인해서 나한테 조금이라도 이익이 돌아온다고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았어, 여러분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의 그 이재용 씨가 돈을 많이 벌기를 바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불평등은 커지겠지만 결과적으로 나한테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약간의 이익이 생기지 않겠어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이 돈을 많이 벌기를 바랄 수도 있고 심지어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 사람에게 협력할 수도 있다는 거야. 우리 보면 삼성이 진짜 최고 인류 기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삼성 물건만 사서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애플하고 삼성하고 있으면 아, 나 그래도 국산 사용해야지 라고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원초적 입장에서의 인간과 달리 정의로운 사회에서의 인간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익에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이 좀 더 이익을 많이 얻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롤스가 보는 인간이라고 해서 획일화시켜서 판단하지 말고 롤스가 보는 인간이 원초적 입장에서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에서 좀 다를 수 있다는 거를 좀 명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문제 풀 때 좀 이렇게 단순 암기로 적용해서 문제 풀어서 틀리는 어떤 오류들을 좀 줄일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